네, 세이머니 챌린지가 벌써 43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가계부를 미리 쓰고 시작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함께 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5주 식생활비 시스템을 만드는 거 관련돼서 그 오리엔테이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이머니 챌린지 43기 시작하면서 네.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이건 패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오픈 채팅방에서, 이따 저녁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주말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챌린지 안내를 드리자면,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워밍업 미션을,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게 됩니다. 워밍업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5주 식생활비 시스템을 만들고 통장도 따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게 주말 일정 한 2시간 정도 집중해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가계부를 7월 8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 매일 인증합니다. 머니스타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꼭 하시고 매일 가계부 게시판에 밤 11시 59분까지는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게 무지출. 그날 돈을 쓰지 않았어도 무지출이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셔야 돼요. 그래야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모임은 7월 26일 금요일 9시에 줌으로 다시 모여서 결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요거 가계부 인증하실 때 추천드리는 방식은 본인의 블로그 또는 인스타그램에 먼저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카페에 내보내기 기능을 할 때 본문 허용으로 해 주셔야 인증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내 가계부를 한번 보고 댓글로 서로 응원과 피드백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용이해요. 그래서 해시태그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해 주시면 본인의 셀프 브랜딩도 되면서 가계부 인증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요. 결산 후기를 7월 31일이 아닌 7월 30일 저녁 8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31일에는 기분 좋게 이렇게 딱 성공금 환급을 하는 걸 목표로 해보려고 해요. 아셨죠? 결산 후기까지 하시면 1,000원 추가 환급이 됩니다. 아, 네, 이거 못하네요. 6월이 아니고 7월의 마지막 날을 상상하면서 네, 목표를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 반복해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목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쵸?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네, 작성을 하는 게 진정한 목표입니다. 네. 뭔가 달성하기 어려운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저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내 안에 내적 의심이 먼저 올라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네, 그런 목표를 우리는 세우고 그걸 달성해서 성취하는 경험, 성공하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28일 가계부 인증한다. 이것만 쓰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28일 가계부 인증하고 월말 결산까지 한다. 해서 22,000원을 환급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놓고 그걸로 성공금 환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상상을 구체적으로 기분 좋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1만 원씩 5만 원을 푼돈 모은다. 그래서 그 푼돈으로 ETF를 매수하겠다. 어떤 ETF를 매수하면 좋을지를 7월 한 달 동안 공부하고, 네, 찾아보고, 네, 담아놔 보고 하면서
하시면 더 즐겁겠죠. 그쵸? 그리고 매일 소비하기 전에는 머니수다를 한다. 그리고 외식을 주 3회에서 1회로 줄여본다. 그리고 세이브머니 성공금을 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한 달 목표를 꼭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카페에 바로 올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핸드폰으로 로그인합니다, 저는. 그래서 7월에 목표를 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시고 게시판은 비전 목표 쓰기 게시판으로 하시면 돼요. 음. 장관님, 네, 질문 있는데요. 질문하세요. 네. 목표는 꼭 이 가계부 관련한 걸 적어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 다른 거 적어도 되나요? 다른 거 적으셔도 돼요. 뭐, 아, 운동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목표를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음, 공부, 성장과 관련된 목표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 이제 저는 예시로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올린 거고, 이거 플러스, 네, 자신이 세우고 싶은 목표 하시면 돼요. 어, 네. 목표를 되게 이렇게 5개 많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추천하거든요. 세 네, 가지 정도. 너무 많아도, 네, 실천을 못해. 시작하기도 전에, 네, 네, 부담스러워가지고, 음,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셨을까요? 네, 저는 올렸습니다. 네, 봅시다. 셨나요? 네, 비전 목표 쓰기 게시판에 하시면 돼요. 음, 입니다. 네, 저부터 하자면, 네, 가계부 인증하고 결산까지 스스로 피드백하는 시간, 그리고 ETF 배당주 꾸준히 20만 원씩 매수한다. 그리고 제가 마음챙김 글쓰기랑 명상 일주일에 3일씩, 네, 한 번 할 때 15분씩 하자. 네, 그리고 근력을 위해서 스쿼트 하루 50개 하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햇살님 반갑습니다. 우리 7월 목표 쓰기 하고 있어요. 보시면 다른 분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푼제리님, 가계부 28일 인증한다. 그리고 가계부 결산 기한 내에 마무리한다. 그리고 집밥을 주 3일 이상 하고 예산 내에서 소비한다. 그리고 열정나인맘님, 21일 가계부 모두 인증 완료. 그리고 매주 7,000원 선저축 너무 잘하고 있는다. 푼돈을 모아 5만 원을 만들고 ETF 투자한다. 7월은 고정비 예산을 넘기지 않고 예산 안에서 쓴다. 내 용돈도 예산 안에서 잘 관리하는 거. 그리고 아이 방학 대비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도시락도 잘 싸줬다. 도시락 싸주시는구나.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미션을 클리어하고 성공한 나에게 월 1회 자유시간을 선물한다. 친구와 데이트하는 걸 자유시간으로 가져가고 계세요. 나인머님은. 좋습니다. 전 저 혼자만의 데이트라도 하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은나님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저는 아, 나중에 오케이. 하려고요. 오케이. 네. 나중에 참고해서 하십시오. 햇살님도 보시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네. 가계부와 관련된 거를 최소한 한 가지는 적으시는 걸로.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건강이라던가 아니면 뭐 개인의 배움과 성장과 관련된 거 하셔도 돼요. 여기는 예시가 5개 있는데 5개 꼭 다 채워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 최소한 3개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거 워밍업 미션도 7월 7일까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계부 미리 쓰는 예산 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지면서 할 거예요. 근데 개념을 먼저 햇살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자면, 지출을 크게 뭐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희는 모든 항목을 고정비화한다라는 거예요. 고정적인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그 안에서 관리하고 생활하고 피드백하고 머니스타하고 관리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든다. 그걸 목표로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을 어, 가지셔야 돼요. 하나씩 가봅시다. 급여 통장에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돈이 어디로 나가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음, 아마, 네. 저축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빚을 갚는데 돈을 쓰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요즘 대표적인 빚이 신용카드, 뭐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쓰는 고정적으로 쓰는 돈들, 뭐 공과금, 보험료, 그쵸? 그리고 경조사비, 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용돈, 모임 회비,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네. 그런 걸 생활비 통장에 놓고 쓴다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급여 통장이 곧 생활비 통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뭐가 있죠? 5주 식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어요. 그쵸? 이게 핵심이에요, 햇살님. 핵심입니다. 제 그 통장 쪼개기 재무 흐름도에 보면 2016년도에 봉투 5개, 주별 생활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365일 자동절약 시스템 가계부에서 말하는 5주식 생활비 통장으로 분리하는 걸 제안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잔액이 남으면 저수지 통장으로, 그리고 생활비에서도 돈이 남으면 저수지 통장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새어나갔던 돈들을 다 저수지로 모은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의 흐름이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주 간략하지만 심플하지만 뭐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계부를 펼치시고요. 7월 달을 네,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7월 급여, 수입부터 기타 소득, 정기소득,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네, 뭐 네이버 에드포스트 아니면 당금 중고 판매, 공모주, 뭐 배당주, 투자, 뭐 강의를 한다거나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적으세요. 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적으십시오. 음, 그래서 네,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얼마의 금액이 들어올지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돈이 들어오면 소비성 빚을 갚는 거, 그리고 저축. 그래서 우리 집의 수입 중에 몇 퍼센트가 대출 상환을 하는데 나가고 저축은 어느 정도 하고 그런 게 이 한 페이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뭘 해요? 지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지출을 이 나머지 돈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출도 고정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그 안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계부
강의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지출의 예산이 들락날락하면 안 돼요. 최소한 그 기준 금액 예산은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적으십시오.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햇살님도 네, 근로소득 대략적인 금액을 기록하시면 돼요. 쓰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요거 제 걸 보면서 하면은 비정기 저축에 보시면 푼돈 재테크 1주, 2주, 3주, 4주, 5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매주 잔액을 요렇게 한쪽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각 주의 잔액을 얼마나 세이브했고 그걸로 네, 또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했는지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곧 비정기 저축으로 바로 넣어준다라고 하는 개념 이해해 주세요. 네. 어, 많은 분들이 당근 중고 판매해서 만 원, 몇천 원 벌면 바로 아이들 간식을 사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써버리곤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도 저축한다 라고 하는 개념 알아주시고 네, 기록하시는데 제가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록하시면 돼요. 가계부에. 은나님. 은나님은 지난달에 요 부분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6월 달 거를 참고로 하셔서 지금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요거 칸을 채우는 거가 시간이 엄청 단축돼요. 그래서 지금 6월 달 걸 보시면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됩니다. 그 아까 통장 5개 쪼갠 거 중에 저수지 통장이라고 있었는데 네네. 저수지는 어떤 말이 약칭인가요? 약칭 아니에요. 그 저수지라고 하는 게 그 가뭄이 들 때를 대비해서 음. 저수지에 네, 물을 대놓잖아요. 물을 네, 가둬놓잖아요. 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예, 논에 물을 대는데 쓰죠. 그쵸?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또 잠궈서 물을 받아놓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 텐데, 여기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생활비 통장에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날 경우도 있죠. 그쵸. 네, 우리가 예산 금액을 정해놓고 생활하지만 5주식 생활비에서도 마이너스가 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생활비 뭐 고정 지출에서도 마이너스가 날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저수지 통장에서 여기에 돈을 보내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런데 네, 네, 매달 마이너스가 나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이 고정적인 항목들에서 그리고 우주 식생활비 통장에서 플러스가 될 때가 있죠. 네, 한마디로 잔액이 남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여기로 또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채우는 거죠. 저수지를. 그럼 저수지 통장이랑 푼돈 재테크 통장이랑 네.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돼요. 같은 거로 하나요? 아니면 네네. 따로 하셔도 만드는? 돼요. 같은 걸로. 네네. 음, 푼돈 재테크 통장이 저수지 통장이다. 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네. 개념은 이제 좀 이해하셨어요? 네. 네. 기록은 다 하셨나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출 내용을 기록하는 걸 할 거예요. 시작 전에 먼저 보셔야 될 건 각 항목에 이렇게 예산 금액을
예산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보이세요? 여기 각 항목의 옆에 금액이 그 달에 매달 이 항목의 예산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산 금액이. 그래서 하나씩 주거비 공과금, 그리고 용돈, 뭐 남편과 본인, 그리고 뭐 자녀 용돈, 그리고 부모님 용돈, 이런 거 기록하시고요. 보험, 네, 실손보험, 암보험 이런 거 다 기록하시고, 후원, 뭐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쪽 후원에다가 뭐 11조, 헌금 이런 거 내용 적으시면 되고요. 제가 별표 친 거, 여기는 좀 보세요. 교재비. 교재비 일반적으로 교재비 하면 그 뭔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는 것들을 생각하죠. 그쵸? 생각하세요? 은나님? 교재비 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시댁 회비, 친정 회비, 그리고 모임 회비, 고정적인 거. 어쩌다 한 번씩 나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자녀의 친구들, 엄마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고 아니면 식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 교재비에 포함이 안 돼요. 그 교재비는 내 용돈으로 따로 분리하셔야 돼요. 은나님, 지난달엔 하고 이번 달하고 좀 다르게 이해가 돼요? 교재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모임 회비다. 라고 하는 개념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세요, 여기. 의료비. 언제 어디에 우리가 아플지 돈 나갈지 예상하지 못하죠. 그쵸? 그렇지만 5만 원이라고 하는 예상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병원에 안 갔어.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갔어. 그러면 이 5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가요? 저수지 통장으로 보내주는 거. 이 의료비 예산만큼 남는 돈은 저수지 통장. 그런데 이번 달에는 5만 원 안 써서 저수지로 보냈는데 다음 달에 뭐 에어컨 쐬고 뭐 여름 휴가 가고 했더니 아이들이 뭐 감기가 걸리고 해서 병원에 다 갔네. 그래서 5만 원이 초과될 수도 있겠죠. 그쵸? 의료비가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만약에 이 예산 금액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그때 저수지 통장에서 빌려오는 거죠. 이 의료비 항목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 네, 저수지 통장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 통장은 각 항목에 예산 금액이 초과됐을 때 빌려주기도 하고 어떤 예산의 항목에 돈이 남았을 때는 다시 채우는 통장이기도 하고, 돈이 그쪽으로 모였다가 다시 보내줬다가 하는 그런 용도예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하나씩 지금 다 기록을 하시면서 이야기 들으세요. 그리고 경조사비. 7월 한 달 동안 계획된 이벤트, 가족 이벤트. 혹은 결혼식 이런 것들 청첩장 나온 것들 있으면 그거 반영해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여름 휴가 계획이 7월에 있으시면 그런 내용들을 적으시고 내용만 적는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건 그 각 내용마다 얼마의 예산을 책정할지를 금액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계부 미리 쓰기 할 때는 연필로 음, 꼭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추석 9월 달 가계부 샘플인데 양가 추석 선물 그리고 친정 방문한 거 그리고 추석 뭐 봉투 용돈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써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양육비, 교육비, 아이 교육비, 학원비, 뭐, 진로교육비, 아니면 방과후 교육비, 그리고 정말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면 뭐 몽구류, 장난감, 기저귀 이런 것들, 물티슈 이런 것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언제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이 교육비와 관련해서 많죠. 그쵸? 그래서 요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한 달, 두 달, 세 달 하시다 보면, 아, 양육 교육비에 한 달에 얼마의 예산을 책정하면 될지, 이런 게 평균값이 나와요. 주거비 공과금도 그렇고, 이 모든 항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의료비와 네, 비슷하게 언제 어디에 얼마가 나갈지 모르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대략 한 달에 주유비가 얼마, 그리고 통행료가 얼마, 뭐 한 달에 네, 후불 교통비 카드가 얼마 지출되는지 대략의 평균값을 네, 기록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꾸민비, 임의원비, 문화생활 여가비, 기타 지출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에 뭐 헤어를 바꾸신다거나 화장품을 구매하신다거나 의류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걸 반영해서 기록하시고요. 문화생활 여가비는 경조사랑 또 다르게 가족들하고 어떤 문화 체험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가족 원 가족, 우리 가족들만의 어떤 여행 일정을 잡으신다거나, 뭐 어떤 체험 활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지출은 진짜 예상하지 못하게 나갈 수 있는 돈들을, 네, 한번, 네, 그래도 예산 금액을 예비비 성격으로 얼마 책정해 놓으시는 거죠. 음.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문화생활여가비에서 주말에 가족끼리 나가면 뭐 음. 입장료는 여기에다 적는 거고 그 외식 점심 식사를 외식하면 외식은 식생활비에다 적나요? 어, 주말. 그거를,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문화생활여가비에 매달 1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영화를 같이 봤어요. 영화 보기. 그런데, 팝콘은 여기 문화생활여가비에서 썼어요. 팝콘. 음. 근데 식사는 집에 와서. 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집에 와서 먹는 건 5주 식생활비, 그 네. 일주일 예산에서 한 거죠. 그럼 외식 만약 영화 보러 음. 갔다가 외식을 했다 그러면 어디에다 적어요? 그렇게 하면 저라면, 어, 그, 우리 5주 식생활비 일주일 예산에서 쓸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조금 성격이 다른 건, 우리가 가족여행을 갔다라고 예상하면, 여행 갈 때 식비, 외식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차량 주유비, 통행료, 이런 것들 있죠. 그건 네. 저는 경조사비로 해요. 음,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여름 휴가로 여행을 갔다라고 하면 그건 경조사비로.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일주일 식비, 외식비, 생필품비에서는 무지출이 되는 거죠. 음, 음. 네, 조금 거기에서 차이가 있죠. 네. 음. 문화생활 여가비는 한마디로 정말 어떤 체험활동이나 여가활동, 당일치기, 뭐 어디 체험만 하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체험활동비 요거 정도 음, 간식 뭐 이런 거 작게 음, 네. 어머 햇살님 아들을 키우시나 보다. 아, 개구쟁이. 네, 요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고, 네, 기록은 다 해보셨나요? 훈제리님? 미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미래의 아들의 모습. 개구쟁이. 열정나영맘님하고 푼제리님 혹시 어느 정도 쓰셨어요? 기록해보셨어요? 저는 다 적었어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푼제리님도 지금 기록하고 계시죠?
그래도 아마 처음 기록했을 때보다 쓰는 요 기록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빨라졌죠? 네. 입모양으로 다 제가 다 알아요. 네. 이게 한 진짜 3개월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 요거 가계부 미리 쓰고 예산을 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결산하고 또 결산하면서 그때 바로 인제 그다음 달 가계부 미리 쓰는 거 하는 거예요. 음. 우린 지금 챌린지 참여하면서 결산을 지난주에 했는데 한 일주일 자율 인증하고 이렇게 텀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결산할 때 바로 그다음 달 가계부 미리 쓰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더 빨리 가요. 음. 다음으로 바로 갈게요, 그러면. 그다음에 꿈집출입니다. 뭐 강의 수강을 한다거나 책을 산다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내 용돈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셔야 돼요. 내 용돈에서 그 아이들 엄마들하고 아이들 친구 엄마들하고 뭐 밥을 먹는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내 친구들을 만나서 아니면 나 혼자서 어디 카페에 가서 음료를 마신다거나 하는 건 내 용돈. 우리가 일주일 예산 식비, 외식비, 생필품은 가족이 다 함께, 가족이 기준, 다 함께 있을 때 먹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밥을 먹는다, 밖에서. 그럼 그건 내 용돈에서 해야 된다. 달라요. 아셨죠? 음. 그래서 꼭 내 용돈을 얼마라도 책정을 꼭 하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신용카드로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결제한 날 여기 빈 항목이 있잖아요. 17번도 있고 15번도 있고 요 항목에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지출 항목을 따로 만드셔서 신용카드 긁고 온 날 뭐를 얼마에 샀는지를 꼭 기록하고 피드백하는 시간. 그렇지 않고 월말 혹은 카드비 결제될 때 한 달에 한 번 내역을 보면 아 내가 이걸 어디에 뭘 사는데 썼는지 몰라요. 그냥 토스 페이먼츠 뭐 요렇게 네이버 페이 요렇게만 보이거든요. 카드 결제 명세서에는. 그러면 내가 정작 뭘 하는데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통 금액으로 '아 이번 달 카드비가 얼마구나.'라고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확인하고 피드백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빈 항목에 그날그날 신용카드 사용한 거 지출 내용 금액을 꼭 빨간색으로 기록을 해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피드백하시고 그리고 인제 매주 단위로 우리 식비, 외식비, 생필품비 요거 한눈으로 보이죠? 한눈에 집밥을 많이 했는지 외식을 많이 했는지 생필품을 구매를 많이 했는지 생필품의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 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쓰레기 봉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물티슈, 뭐 청소 세정제 요 정도까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생필품에. 음. 그리고 햇살님께 말씀드리자면 이 항목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단톡방에 그때그때 질문 주세요. 아셨죠? 궁금한 거 바로바로 질문을 주십시오. 그리고 햇살님이 가지고 있는 가계부에는 냉장고 지도 그리기가 요렇게 한 페이지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따로 그 별첨으로 해서 네 들어있을 텐데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새롭게 개정된 가계부에는 요 네 식비 생필품 일주일 단위로 적는 곳에 냉장고 지도가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뭔지 그리고 추가로 구매한 것과 해야 할 것들을 적어 본 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식단 메뉴를 짜는 거. 아셨죠? 그리고 매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가격을 썼는지, 구매 전에 머니 수다를 했는지, 집밥을 했는지, 그리고 하루 살기 금액을 잘 실천했는지를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거. 그리고 이번 주 일주일 단위로 피드백 하는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제 매일 그 쓸 수 있는 식비, 외식비, 생필품 예산을 정하고 일주일 단위로 받아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니수다라고 하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꼭 필요한 건지, 오늘 아니고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뭐 내일이나 모레 사야 되는 시기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활용해서 음, 뭔가를 집밥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하고 나서 가계부를 쓸 때 머니스타와 풍요선언 그 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하게 해야 될 거. 머니스타 페이지에 소비를 하고 나서 내가 정말 만족스러운지 아니면 아쉬움이 있는지를 꼭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 머니스타 예시예요. 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하나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프리카 하나, 애호박 하나, 당근이 하나도 아니고 절반, 양파도 한 개도 아니고 4분의 1개가 남았다고 쓰다 보니까 아예 하나도 없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장 볼 때는 양배추 그리고 고기 요렇게만 사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내가 만족스러운 소비에 네, 색깔을 입혀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족스럽고 아쉬운 거에도 색깔을 달리해서 체크하고 그러면 내가 주로 어떤 걸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지를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알죠. 저는 야채나 이런 것들 한살림에서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만족도도 높아요. 아이들도 되게 잘 먹어요. 그러면 다음에 장 볼 때,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저만의 루틴과 기준이 생기죠. 일주일에 한살림에서 장 한 번 보고, 동네 마트나 야채 가게에서 장 한두 번 보고, 그리고 이제 네, 우유나 아이들 간식 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말에, 집밥 한 번 하고, 평일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음. 이게 나만의 집밥 루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지출이라고 해도 점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23일의 무지출과 27일의 무지출이 점수가 다르죠. 그쵸? 어. 하루 이게 한 주 시작할 때 장을 보고 채워놨어요, 냉장고를. 그러니까 되게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무지출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24, 25, 26 뭔가 하나씩 하나씩 계속 샀어. 그런데 잔액이 이틀 남았는데 11,000원이 남았네. 그러면 이틀에 하루는 무지출을 해야만 하죠. 그쵸? 그러니까 쟁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걸 꼭 참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무지출이지만 0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뭐 계란, 우유, 햄 샀어요. 그리고 나서 1,400원이 남았어. 그렇게 해서 1,400원이 남았으면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1,400원의 가치와 이렇게 내가 일주일을 열심히 머니수다 하면서 만족도 체크하면서 머니수다 하면서 쓰고 남은 1,400원의 가치는 달라요. 1,400원이 되게 14,000원, 14만 원. 그것만큼의 가치와 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게 돼요. 해빙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저랑 짧은 시간이지만 7월 달 가계부를 미리 쓰는 걸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걸 토대로 결산표에 7월 결산표에 예산
한 해 금액을 네, 적어보시고 각 항목에 이번 달에는 이 금액으로 예산을 정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워밍업 기간 일요일까지 인증을 하시는 걸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햇살림을 위한 시간입니다. 5주 식생활비 시스템 만드는 건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우리 그 통장 쪼개기에서 저수지 통장. 네. 그냥 통장 이름을 푼돈이 목돈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푼돈 목돈 통장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요거를 만들고 시작하는 이유는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결산하고 잔액이 남잖아요. 그럼 이 잔액을 그냥 그 생활비 뭐 급여 통장에 묵혀놓거나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따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새는 돈이라고 생각했고 푼돈이라고 생각한 돈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면 결코 푼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예전에 챌린지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 푼돈만 모아서 몇 달 만에 100만 원 가량을 모으신 분도 있어요. 음. 결코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일주일 살고 11,120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통장에 카카오뱅크 통장에 아니면 토스뱅크 통장에 이렇게 모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햇살님 채팅으로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목소리를 내는 게 좀 어려우시면 지금 현재 햇살님이 식비, 외식비, 생필품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생활하고 계신지 식비, 외식비, 생필품 얼마를 사용하고 계신지 채팅으로 햇살님 남겨줘 보시겠어요? 많이 쓰실 것 같지는 않은데 대략적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햇살님 바쁘신가 보다.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아이가 있어가지고. 네. 음. 그러면 은나님이 이제 이번 달에 하루 2만 원 살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2만 원 살기를 예시로 들어보면 한 달 동안 식비, 외식비, 생필품으로 70만 원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네, 14만 원. 일주일에 14만 원씩. 어, 일주일에 14만 원씩, 14만 원씩 곱하기 5주를 하면 70만 원. 한 달 예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일주일씩 14만 원씩 7일로 나누면 하루 2만 원. 이렇게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은나님 요거 만드셨죠? 그쵸? 5주 식생활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급여일을 시작으로, 급여일을 시작으로 7일 단위씩 한 달을 총 5주로 쪼개요. 그래서 요건 저의 예시입니다. 매달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네, 이렇게 해서 7일 단위로 하고, 요일이 아니라 날짜 기준으로 요 시스템 만든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매주 같은 예산이 입금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주, 2주, 3주, 4주는 7일씩인데 5주 차에는 이틀 아니면 3일이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4주까지는 그래 7일이니까 14만 원. 근데 5주 차에는 3일이니까 6만 원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으로.
5주 차에도 똑같은 14만 원. 은나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렇게 같은 예산이 입금되게 해서 5주 차에 조금 여유로운 주간, 좀 여유로운 주간을 만들어서 그때 내가 일주, 2주, 3주 동안 조금은 참고 견딘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주, 2주, 3주, 4주에 마이너스 난 금액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5주 차이 예산을 땡겨와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시를 지금 막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주 차에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주에 외식을 좀 하시는 거. 5주 차에 그 한 달 동안 고생했으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략 가족 회의 같은 걸 해요. 그러면 5주 차에 그 남는 예산으로 간단하게 다과나 음료 이런 거 준비해서 뭐 치킨, 뭐 피자 이런 거 사가지고 같이 한 달 우리 어떻게 생활했는지 짧게라도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5주 차에 남는 예산으로 나를 위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한 선물 이런 거. 그래서 매주 예산을 같은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따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7일이 급여인 분들 자동이체 시스템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이체 시스템으로 매주 같은 금액을 세팅하는 걸 하려고. 그 마지막 이유가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햇살님이 매달 24일이 급여일이더라고요. 그러면 24일부터 1주차, 24일부터 24, 25, 26, 27, 28, 29, 30. 그러면 2주차는 31일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31일, 1, 2, 3, 4, 5, 6, 6일 이렇게 7일부터 13일 이렇게 가야 돼요. 보시면 햇살님 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기억하세요. 매달 30일 또는 31일까지가 최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간 그 7일 카운트를 할 때 31일까지를 카운트 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다르니까 이번 달에는 30일까지 있고 다음 달에는 31일까지 있고 이렇게 해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뀌면 안 된다? 체크카드를 연동해서 자동이체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음,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주, 2주, 3주, 4주, 5주 시작일과 끝나는 일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기준을. 시작일로 기준을 잡을지 아니면 끝나는 날을 기준을 잡을지 잡아서 그 마지막 날 혹은 첫날 시작되는 날 그 주의 예산이 동일하게 들어오도록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자동 절약 시스템의 한 달을 5주로 나눠서 일주일 예산으로 하루 살기 금액에 따라서 식비, 외식비, 생필품을 관리하는, 절약하는 습관을 만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7월 7일까지 일요일입니다. 햇살님 요거 꼭 하셔야 돼요. 가계부에 나와 있는 하루살기 금액 정하기와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들기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2번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들기 시작일과 주간 결산일 마지막 끝나는 그 주의 마지막 날 요거 날짜 제가 채팅에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 요거까지 적었잖아요. 그러면 요거 기록하시고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할 건지 정해서 그걸 토대로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5주 식생활비 자동이체 등록을 하시고 그걸 인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수지 통장
푼돈, 목돈 통장을 따로 개설해서 요것도 인증. 이 세 가지를 인증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햇살님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지금 가계부 쓰는 시간은 다들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은하님 정해져 있죠? 가계부 쓰는 시간과 장소. 가계부 쓰는 시간 그리고 장소. 요걸 선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계부를 쓰는 습관 그리고 집밥을 하는 습관을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이 챌린지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4시간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5분에서 10분 네, 내가 가계부를 쓰고 인증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 시간쯤 써야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적는 것은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아침 5시 30분에 채팅으로 여러분 남기세요. 5시 30분에 거실 테이블에서 저는 씁니다. 거실 테이블에서 쓴다 라고 선언하면 네, 5시 30분이 되면 저는 알람을 설정해 놓거든요. 5시 30분에. 그러면 5시 30분에는 다른 걸 하다가도 그냥 거실 테이블 책장에 있는 가계부를 꺼내서 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저 질문이 있어요. 네, 하세요. 저 당일 썼는데 이제 이튿날에 전날 걸 쓰려고 시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네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7월 8일이 인증 시작일인데 7월 8일 거를 제가 7월 9일에 써서 안 치- 돼요. 7월 7일 거를 7월 8일 날 인증하시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네. 7월 7일에 지출한 걸 7월 8일에 인증하셔야 페이백 아, 적립돼요. 네, 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계부 인증 성공할 확률이 99.9%로 올라갑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은나님뿐만 아니고 햇살님 특히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가계부 시스템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제 집밥을 하시고 할 텐데 그럴 때 궁금한 거, 잘 모르겠는 거,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리고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힘들거나 뭐가 힘들 때 항상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질문해 주시고, 네, 털어놔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안전하게, 그리고 저희의 경험을 햇살님과 은나님에게 공유해 드릴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네,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은나님 이거 느끼셨죠? 6월 한 달 네, 동안. 그쵸? 네, 네. 혼자가 많이 아니라는 거. 응원해 주셨어요. 그쵸. 네, 많이 응원을 받기 때문에 음, 끝까지 해내실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이렇게 7월에 또 이어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가계부를 미리 쓰고 시작해서 결산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달에 가계부를 또 미리 쓰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뭔가 끊기는 게 아니고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은나님. 7월에는. 네, 7월 결산할 때는, 네, 저희랑 결산 후기 줌 끝나고 바로 8월 달에 가계부를 미리 쓰는 시간 가지시면 좋아요. 음. 아셨죠? 푼데리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열정 나영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음, 맞아요. 그걸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엄지훈님이에요. 저희 카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산할 때 보면 그 한번 보세요. 지금 끝나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카페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결산할 때 그 다음 달에 예산 목표까지 적어요. 예산 금액 적고 목표까지 적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외식 그리고 뭐 하루 살기 금액 뭐 며칠 인증하는 거
이런 거 다 목표로 수기로 가계부 한 켠에다가 딱 그렇게 적으시잖아요. 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자기 걸로 만드시면 돼요. 무슨 그렇게만 되면 된다. 음. 아셨죠? 네, 오늘 짧게 소감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재리님부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7월에 나의 각오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 오늘 소감, 7월에 가계부를 미리 쓴 소감과 7월 한 달 나의 각오. 네, 그 2월 달에는 결산을 제때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목표도 적고 하게 되니까 또 열심히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고요. 7월 달에는 인증도 제때 하고 결산도 제때 하고 좀 예산 안에서 지혜롭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랑이 또 같이 휴직을 하게 돼가지고 아, 그 지금 그래도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고 조금 음, 애한테 온전히 매달리는 것보다 둘이 같이 하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음, 장점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래도 돈이 조금 급여적인 부분이나 그쵸.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집밥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 수다를 좀 빼곡하게 적어보세요. 아, 네. 아셨죠? 네. 그 다음으로는 열정 나영맘님. 네, 제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까 인사도 못했는데, 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오늘 이걸 못 썼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앞에 이제 고정 지출 관련 내용을 적고 나니까, 이번 달도 이제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휴가가 있으니까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잘 보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내봅시다. 아이들 방학이 기다립니다. 방학 계획 잘 세워야 돼요. 은나님도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첫 방학이잖아요. 그쵸? 화이팅! 다음으로 햇살님 가능하세요? 오늘 참여하신 소감과 7월 나의 각오 한마디. 햇살님? 목소리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다려볼까요? 기다리는 동안 은나님 먼저 해주세요. 음, 지난번에 실시간 참여 못했는데 오늘 실시간 참여하니까 되게 좋네요. 질문도 하고 되게 팀이 된 것 같고 음, 더 들어온 것 같고 그런 느낌. 음. 그리고 7월 가고는 지난달은 계속 마이너스를 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마이너스 내면서 다음 달은 7월 달은 2만 원을 잡았으니까 그 이내에서 최대한 참으면서 살아보자. 음. 2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네. 참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만족스러운 소비가 뭔지 알아가는 시간으로 좀 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참는 거다라고 가져가면 내가 몇 번 참고 참고 참다가 팡, 팡 참고 참고 참다가 그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혹은 어떤 자극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확 질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참는 게 아니고 네. 나와 우리 가족이 진짜 좋아하는 것,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음, 찾아가는 시간, 우리 가족의 소비 기준을 세워가는 시간. 아, 요 네.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른 특강을 하거나 할 때 강조하는 건데 돈을 무조건 아껴야 된다. 세이브 해야 한다. 요거 아니에요. 음, 돈을 잘 쓰는 연습을 한다라고 가져가야 돼. 음, 응, 응. 가계부를 쓴다라고 하는 게 돈을 무조건 남기고 아껴서 뭔가 푼돈이라도 목돈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야. 뭐뭐 해야만 해. 갑자기 영어 have to, must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네, 음. 알겠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건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음, 가계부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어, 은하님 뭐예요? 소비로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관계에서의 즐거움을 찾아가기 위하여 소비를. 오, 음. 어떤 관계요? 주변 가족 관계도 그렇고 지인, 음, 모든 사람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 네, 친구들, 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하루에 나에게 정해진 돈, 그리고 일주일에 내가 쓸 수 있는 그 예산 안에서 네.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음, 잘 쓸 수 있는지. 나와 음, 우리 가족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적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인지를 찾아가는 이 음, 위해서 가격을 쓰는 거예요. 무조건 네, 참고 아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햇살님, 가능하세요? 궁금합니다. 햇살님 제 블로그 이웃이라고 하시던데. 음,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네. 마무리 모임할 때는 켜주시려나? 네. 이 인증사진 한번 찍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다 됐습니다. 언제 우리 애들이랑 해가지고 다 같이 만나면 좋겠다. 그쵸? 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꿈꾸면서 올해 하반기를 챌린지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